아후이 란. 아후이 사람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아후이 란. 아후이는 아까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후이는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아후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오해가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던 대로 아후이 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애매한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후이 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북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아후이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북방인의 약간 이 따팡한 약간 그 늠름한 기질보다 기계가 좋겠다. 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남방하고도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남방인이 가진 장사수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샨동은 저번에 봤을 때 장사수완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너무 유교 사상에 약간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상도에만 딱 그거 해가지고 막 양심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샨동처럼 공자의 고향은 아니니까 살짝 상도와 상술이 통하는 동네이기도 하면서 따팡한 북방인의 기계도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 있는 동네고요. 그리고 보통 자기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아후이 자기들을 평가할 때 자기가 이제 화동사라며 얘기를 하는데 화동 사람들이 가진 게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포용성을 가진 아후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후이 사람을 딱 검색하면, 아후이를 검색하면 상징이 되는 동물이 있어요. 아후이를 검색하면, 특히 아후이에서 상인을 검색하면 딱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어. 그게 교집합 같은 느낌인데 아후이를 딱 떠올리면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동물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갖췄네. 자기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따 듣다 보면 조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어요. 팬더는 4천이고요. 여우 아니고요. 곰돌이 아니고 약간 생각지 못한 동물이 딱 떠올라요. 안후이 하면 요게 안후이의 호이잖아요. 호이 루어투어. 잠깐만. 루어투어가 성조 좀 볼게요. 호이 루어투어가 루어투어인가? 루어투어가 맞네. 호이 루어투어. 对不起. 호이의 루어투어가 낙타거든요. 호이 루어투어. 이거 닭 아닌데? 이거 낙타인데? 호이 루어투어라고 해. 이게 호이 루어투어. 就是 아후이 사람을, 특히 아후이의 상인들, 아후이 상인들을 낙타에 많이 비교해가지고 휘 낙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단어가 딱 있어. 사막이 없죠. 근데 낙타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면 대충 왜 이렇게 불리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낙타는 되게 척박한 사막을 계속 이렇게 뚜벅뚜벅 말없이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누이 사람들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가는 개척 정신이 있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진취적인 정신이 있다. 진취성이 있다. 그래서 낙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에는 되게 시작은 미개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누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호일로어 투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되게 소상인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개고생해. 그쵸. 소상인으로 시작해서 헝그리 정신으로 막 개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낙타처럼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가지고 척박한 땅을 꾸준히 걸어가지고 이제 되게 정말 뚜벅뚜벅 돈 모아서 꾸준히 돈 모아 두각을 드러내.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아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불리는 이유고요. 외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뭐 그 거창해. 니네가 왜 호이로아토냐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이 맨날 이렇게 물건 팔 때 외부에서 장사할 때 등에 보찜 줬잖아. 니네 왜 장사할 때 등에 보찜 줬는데 그게 이렇게 낙타 같아가지고 그냥 후에루어투어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 등에 이렇게 보찜 맸으니까. 그래서
안웨이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고 진취성이 있어서 시작은 되게 미약했으나 끝이 창대해서 우리는 호일루어투어라고 불린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거창하냐? 니네 그냥 장사할 때 남방 북방 왔다 갔다 하면서 등에 보찜 주고 다니니까 그게 낙타 같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노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어떤 그 키워드 중에 호일루어투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는 걸로. 네, 좋은 것만 기억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호일루어투어라고 쓰면 되고요. 이쪽은 북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지만 장사 수완이 있다는 거를 계속, 그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요. 장사 수완이 있는 동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얘기들이 그래야 좀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곧바로 이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안회이는 되게 거상이 많이 나온 동네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지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거상들이 조금 많이 나온 동네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할 거라 가지고 이 낙타 얘기도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듣는 얘기들이 조금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돈은 많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좀 옛날 얘기기는 해. 약간 그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청나라 때,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중국의 그 10대 거상 중에 1등이 안웨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상인들이 몰락하기는 했죠. 거상 게임 생각나네요. 되게 재밌겠는데. 거상 재밌게 했지. 거상 군주 그만 게임 얘기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따가 그거 다시 얘기해. 나 거상 얘기 할 거 많다. 좀 기다려 봐봐. 지금 일단은 아후이 상인 얘기해야 돼. 아후이 거상 얘기. 아씨 하고 싶어. 빨리. 아후이 상인 얘기를 얼른 해야 되기 때문에 아후이 상인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한때는 중국 10대 거상 중에 1등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전성기와 몰락을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아후이 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중국 상인 서열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서열 1등. 이때가 이제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넘어간 한 300년 동안 근데 그게 약간 주원장의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아후이가 약간 입지가 되게 기세등등해지지 않았을까? 우리도 막 어떤 그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약간 그 지역이 좀 살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주원장이 아후이 출신이니까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하고 그 청나라 때까지는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 300년 동안 거의 뭐 상인하면 아후이 상인이었지. 그래서 아후이 상인을 이렇게 아예 후이샹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아후이도 후이샹, 느더샹 해서 아후이 상인을 이렇게 부르는 말 자체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후이루어 투어도 여기에 일환인 거지. 그러니까 한때는 거의 뭐 장사하면 아후이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명태조 주원장이 한민족이라는 설이 있음. 명태조 주원장은 한족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로의 회귀를 되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몰라? 그거 뭐지? 명나라는 한족인 주원장이 다스렸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누구였지? 청나라가 넘어갔잖아요, 명나라에서. 근데 청나라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중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오랑캐가 다스리는 나라였던 거고, 명나라는 주원장이 한민족이 아니라 한족이었는데? 뭐 말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는 만주족이 다스렸으니까, 청나라는 만주족이 다스렸으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명나라로의 회귀를 송원명청. 뭐야, 다 멍청해, 지금. 송원명청인데, 설하니까 팥빙수 먹고 싶죠?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한민족이 아니라. 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만주족이 다스린 청나라 싫다 해. 나는 명나라로 회귀하고 싶다 해. 그래가지고, 명나라로 회귀하려고, 이게 날일자고요. 이게 달월자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부터 이 인사가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폭언지례라고 하는데 빠오추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나는 명으로 회개하겠어 이렇게 인사했던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주라고. 이거 나는 명 좋다고요. 나는 청나라 싫다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하 알겠어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다 날일자, 요게 달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의기투합해서 명으로 회개합시다. 뭐 이런 설이 있대요. 설. 하드 패스. 그래서 아무리 상인은 어쨌든 중국 상인 중에 서열 1등이었는데 그 주원장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원장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는 왜 잘 됐냐면 얘네들이 아휘가 옛날부터 소금 장사한 걸로 유명해요. 소금 장사. 근데 소금이 되게 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되게 큰 돈을 모았어요. 소금이랑 뭐 그 그러니까 뿌릉뿌릉 아니고 차 파는 걸로 되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전통적인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따가 소금으로 흥했는데 나중에는 소금 때문에 망해요. 나중에 안후이는 소금으로 흥했다가 안후이 상인들은 소금으로 망하기는 해요. 근데 소금이 바다가 없는데 왜 잘 됐냐면 소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 얘네만 독자적으로 너네만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소금을 판매하는 허락을 얘네한테만 해줘가지고 얘네가 소금으로 되게 큰 돈을 벌어. 민바이마 소금 판매에 대한 어떤 판권 같은 걸 얘네가 또 받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데 나중에 이게 판권이 풀리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 방금 그림자님이 실수했던 게 근데 얘네가 토지가 비옥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매권 똑똑이 완전 반대예요. 얘네는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했던 거랑 반대로 얘는 토지가 비옥하지 않았고요. 토지가 그지 깽깽이었어. 일반적으로 안후이는 칠산, 일물, 일밭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이 7개면 물은 거기 하나, 밭은 또 거기 하나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산만 7개야. 그리고 산 7개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물 하나, 밭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농사를 지을래야 농사를 짓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뭘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후이 상인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농사 짓기 척박해요. 농사가 척박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후이 남자들은 이런 속설이 있었대요. 남자가 16세가 되면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자기 식솔들을 건사해야 되니까 외지로 나가서 남자 16세면 장사를 하러 떠났대요. 이거 좀 슬퍼. 남자가 16, 지금 중3이면 스카이보다 더 어린 거 아니야. 이렇게 저 애기 같은데 애기들이 낙타같이 보찜을 지고 있는 장사를 떠나는 거지. 근데 위치가 아까 또 애매한 게 진짜 얘네 애매한 게 여기가 샨동이랑 이렇게 밑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샨동이랑 붙어 있고 이때는 또 막 여기 편입돼 있고 막 이러니까 유교 사상을 또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동네인 거야. 이게 또 동네가 이게 유교 사상을 거스를 수가 없는 동네니까 이게 유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동네였어요. 산동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효도하고 막 가족을 봉양하고 막 그런 거에 또 이렇게 그걸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자기 가족을 건사하려고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농사는 못 짓고 유교적인 책임은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16세가 되면 장사꾼이 돼가지고 떠났다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다시 안후이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았대요. 근데 또 여기는 잘 봐봐. 방금 전에 아까 산동 때문에 이게 유교 영향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싫지는 않은데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 장사를 하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 슬픈 거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북방의 기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꼴랑 돈보다는 산동 사람처럼 돈보다는 또 약간 명예나 이런 게 좀 중요하대요. 그래서 안후이는 특징이 아빠가
상인이면 아들은 관리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샹든이면 그러니까 아빠가 개같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은 장사 안 시킨다. 그러니까 왜 광동이나 이런 데는 다 장사꾼이잖아. 광동이나 뭐 우리 그때 했던 저기 어디지 온주 이런 데는 10명 중에 7명이 장사꾼이고 막 이랬는데 이쪽은 유교 정신이 되게 저거 하니까 내가 지금 개처럼 벌더라도 내 새끼는 절대로 저걸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많대요. 아빠는 장사꾼, 아들은 관리.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몰라. 그게 되게 숙명적으로 농사가 안 되니까 장사는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약간 북방의 기질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안의 사람 특징이 이제 뭐 북방인의 기계랑 장사 수완도 있고 근면함이 있댔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수완을 가지고 근면하게 개처럼 일해서 내 새끼는 관료를 만든다, 관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벼슬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왜 벼슬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성균관 스캔들 같은 거 보면 놀법 봤죠? 벼슬을 얻으려고 그 수단으로 장사를 하는 거지 막 2대 3대에 거쳐가지고 막 원조집 이런 것처럼 2, 3대에 거쳐서 하지 않는데 일본은 막 물려주려고 하고 한국은 막 맞아 한국은 공부하러 하잖아. 한국은 막 그냥 그저 공부하러 하는데 그게 아까 여기도 그런 거지. 아빠가 너 벼슬 시키려고 이렇게 돈 벌었는데 너까지 장사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대요. 고향이 어디세요? 안후이겠어요? 제 고향은 대구예요. 우리 고향 안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장사는 돈을 버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막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거야. 약간 숙명적으로 하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빠는 관료를 못해서 장사를 하지만 너만은 하드.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장사꾼은 장사꾼인데 야심이 있어. 야심이 있는 장사꾼. 그래서 요게 위치적인 거랑 딱 맞아 떨어져요. 장사꾼, 남방의 장사꾼인데 북방에 야심이 있는 거. 그게 약간 지리적인 위치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딱 정리하면 아호이는 기본적으로 남방의 수완이랑 북방의 기계가 합쳐져가지고 장사꾼은 장사꾼이지만 야심이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 그런 거.